혹시 왕모람이라는 식물 아시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식물은 이름에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식물, 뽕나무과 무화과나무 속에 속하는 덩굴식물인데요. 한국에서는 왕모람 또는 애기모람으로 불리며 이름에 대한 혼동이 많죠. 왜 이름이 두 개나 되고 또 왕과 악이라는 상반된 별명이 붙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인 모람 FICUS OXYPHYELLA보다 열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왕자를 붙여 왕모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잎은 반대입니다. 잎은 모람보다 훨씬 작고 앙증맞아서 애기모람이라고도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열매는 왕모람, 잎은 애기모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생에서 흔히 보는 것은 한국 자생종인 애기모람 FICUS THUNBRGII이고 원예나 실내 식물로 키우는 것은 도입종인 진짜 왕모람 FICUS PUMILA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매력적인 식물의 다양한 쓰임새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약용으로 어떻게 쓰였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이 식물의 줄기와 잎, 뿌리를 병렬하는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주된 효능은 거풍제습, 즉 몸속의 나쁜 바람과 습기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류머티즘이나 관절통, 사지마비 등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죠. 또한 석은 통락이라 하여 근육과 경락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 요통이나 근육통, 타박상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뿌리는 민간에서 두통이나 현기증, 관절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사용 방법과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열매는 익으면 황록색이나 연한 붉은색을 띱니다. 민간에서는 이걸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드물게 생으로 먹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맛은 달지 않고 떫은 맛이 강해서 식용보다는 주로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줄기와 잎, 뿌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로 잘 말려서 약재로 만든 뒤 탕약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지식여서 찜질이나 스포 형태로 아픈 부위에 붙여 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왕모람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관상용과 조경용에 있습니다. 벽이나 바위, 담장을 가리지 않고 타고 오르는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벽면 녹화식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실내에서는 푸미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기정화식물이나 행잉플랜트, 분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왕모람 자체를 위한 큰 축제는 없지만 제주도의 천재 연폭포 주변이나 한라산 계곡 같은 난대림 지역에서 생태 탐방을 하다 보면 이 강인한 생명력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왕모람은 관상용으로는 최고의 덩굴식물이자 생태적으로는 제주 난대림의 대표 식물이며 전통적으로는 우리 몸의 습기를 다스리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작은 잎에 거인의 힘을 숨긴 식물 왕모람. 이제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 연분홍빛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 유럽 모과의 열매입니다. 마르멜로라고도 불리는 이 과일은 향기롭고 청초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오랜 세월을 품은 듯한 이 독특한 나무 껍질도 유럽 모과만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웠던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엔 솜털이 보송보송한 귀여운 아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가을의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유럽 모과 마르멜로입니다. 그냥 먹기엔 너무 단단하고 떫지만 열을 가하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떫은 맛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향긋한 풍미가 살아나죠. 먼저 풍부한 사포닌과 점액질 성분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기침을 완화해 감기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풍부한 비타민C와 유기산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근육통이나 관절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민간요법에서는 약처럼 쓰이기도 했어요. 다만 씨앗에는 시안 성분이 있으니 가공 전에 꼭 제거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이 향기로운 유럽 모과 어떻게 먹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마멀레이드입니다. 설탕과 함께 푹 졸이면 빵이나 요거트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고급 잼이 완성돼요. 두 번째는 스페인의 전통 디저트, 멤브리오입니다.
과육을 으깨 젤리처럼 굳힌 건데 이걸 얇게 썰어 치즈에 곁들이면 최고의 와인 안주가 되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모과청입니다. 얇게 썬 모과를 설탕이나 꿀에 재워두었다가 겨울에 따뜻한 차로 마시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네 번째는 요리 활용법. 중동이나 터키에서는 고기 스튜에 넣어 잡내를 잡고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터키의 유명한 디저트 아이바 타틀루스도 바로 이 유럽 모과로 만들죠. 이 열매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신성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과 풍요의 상징이라 결혼식 선물로 주기도 했고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황금 사과가 바로 이 유럽 모과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한국 모과는 향이 강하고 약용으로 주로 쓰지만 유럽 모과는 이렇게 잼이나 젤리 요리에 더 많이 활용되는 차이가 있어요. 향기로운 꽃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졌죠? 올겨울엔 마멀레이드의 진짜 원조 유럽 모과청으로 특별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 과일의 별명은 바로 4번 놀라는 과일입니다. 첫째, 그 모양이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둘째, 노랗게 익었을 때의 향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놀라며. 셋째, 맛을 보면 떫고 맛이 없어 놀라고.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효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모과. 나무에 달리는 참외라는 뜻의 한자 모과에서 유래했습니다. 봄이 되면 모과나무는 이렇게 수줍은 연분홍빛 꽃을 피워냅니다. 그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생명이 잉태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열매는 점점 더 단단하고 푸르게 연그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푸른 모과입니다. 노랗게 익은 모과가 향기와 기관지에 좋다면 푸른 모과는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뼈와 혈관을 위한 명약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과는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으로 약해진 무릎 연골과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골밀도를 높여 뼈를 단단하게 하고 끈적한 혈액 속 혈전을 녹여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강력한 항암 효과는 물론 근육의 마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귀한 약효를 온전히 얻기 위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푸른색의 덜 익은 열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푸른 모과를 얇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려 약재로 만듭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절대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과 자체의 성분만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잘 말린 모과는 차로 끓여 마시거나 가루를 내어 환으로 만들어 꾸준히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산사 열매를 함께 넣고 달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특별한 섭취법도 있습니다. 바로 모과구이입니다. 진흙을 모과 겉에 두껍게 바르고 물에 적신 한지로 감쌉니다. 이것을 뜨거운 아궁이 잿불에 깊이 묻어 오래 구워낸 뒤 흙과 종이를 벗겨내고 잘 익은 속을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흔히 아는 모과차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노랗게 익은 모과를 꿀이나 설탕에 재워 모과청을 만들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져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등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정신을 맑게 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못생겼다고 외면받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물 모과. 이제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특별한 식물입니다. 바로 명아주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오늘은 이 명아주의 숨겨진 가치를 알려드릴게요. 명아주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 잎의 중심부가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특징 때문에 붉을명자를 써서 명아주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고요. 이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 학명에는 백색이라는 뜻의 앨범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잎 모양이 거위 발을 닮았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거위의 발이라는 뜻의 CHENOPODIUM이라는 학명을 가졌어요.
명아주는 예로부터 아주 유용한 나물이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전인 5월에서 7월 사이 어리고 부드러운 순을 채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명아주를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시금치 데치듯이 하면 됩니다. 데친 명아주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뒤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이나 국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는 명아주 나물이 완성돼요. 된장이나 고추장에 무쳐도 별미고 된장국에 넣어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두면 겨울 내내 귀한 반찬이 되기도 하죠. 명아주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효능도 뛰어납니다. 비타민 A와 C는 물론 칼슘, 철분, 칼륨 같은 무기질이 아주 풍부해요. 전통적으로 해열과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 개선이나 피부 염증 완화에도 사용되었어요. 특히 베타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명아주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서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하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아주의 가장 특별한 가치는 바로 이 단단한 줄기에 있습니다. 이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하는데요. 가볍고 단단해서 예로부터 최고의 지팡이로 꼽혔습니다. 청려장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장수와 효의 상징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70세, 즉 고위가 되면 임금이 직접 청려장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들께 대통령 명의로 청려장이 증정된답니다. 이처럼 명아주는 척박한 땅 어디서든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과 검소함을 상징하는 서민의 식물이자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길에서 명아주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보물, 명아주 이야기였습니다.